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이제 어느덧 금요일이네요. 이번 주말만큼은 머릿속을 비우시고요. 푹 쉬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시장 저희와 함께 투자 시장 분위기 그리고 크립토 시장 분위기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FOMC 회의를 주시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17,000달러 선을 회복해줬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는 0.5%가량의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1.13% 상승 마감했고요. 역시나 S&P 500 지수 역시도 0.75% 강보합 마감한 모습입니다. 다만 2년물 국채금리가 1.3%로 소폭 상승하긴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채금리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연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104선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역시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된 모습이고요. 이어서 우리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시죠. 네, 비트코인 17,196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이고요. 17,000달러 선 안착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시세도 볼까요? 이더리움 1,2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0.39달러로 어제와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이고요. 도지코인 역시나 시총 상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에이다코인 0.31달러, 라이트코인 77달러로 어제와 다르게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SEC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거래소는 카지노, 내년엔 반드시. 네, 간밤 SEC 위원인 게리 겐슬러가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카지노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년의 목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FTX가 계열사인 알리메다 리서치에서 거래할 목적으로 고객 자산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증권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브로커 딜러나 헤지펀드 거래소를 한 회사가 운영해서는 안 된다. 뉴욕 증권거래소도 헤지펀드를 조성해서 자신들의 고객과 거래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겐슬러는 일부 암호화폐 플랫폼은 우리 SEC한테 한 회사 밑에서 거래소와 헤지펀드를 두고 대출과 트레이딩 운영 모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은 우리는 노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분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부 업체는 좀 더 가벼운 규제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요청하지만 그 역시도 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가 공공정책 규범을 벗어나 있는 일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게리 겐슬러의 의지가 돋보이는 인터뷰였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서 이미 총 100건의 집행 조치를 취했고요. 수십 건의 자신의 지도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SEC가 이미 가동 중인 증권법을 시행할 것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암호화폐 대출 기관 또는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본질적으로 암호화폐 중개업자는 카지노다라고 거칠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FTX 사태 이후에 이 게리 겐슬러의 태도가 조금 더 강경해진 모습이고요. 만약에 암호화폐가 증권법으로 분류가 되게 된다면 사실상 사라지는 코인들도 많을 테고 재심사를 받게 되는 코인들도 많겠지만은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큰 폭풍이 닥칠 수도 있다라는 위험성이 좀 제기가 됐고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출금 허용.
가격 변동은? 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8일 현지 시간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다음 하드포크인 상하이 업그레이드 목표 시기를 2023년, 즉 내년 3월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자들은 또 상하이 업그레이드에 이어서 내년 가을 또 한 차례 하드포크를 통해서 확장 업그레이드 역시도 실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이 확장 업그레이드인 샤딩은요,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키울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샤딩은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을 확대하고 가스비를 낮추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샤드라는 단위로 쪼개는 방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될 하드포크는 개발자들에게 각각의 이슈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을 해줄 뿐만 아니라 비콘 체인 스테이킹 스마트 계약에 이더리움이 묶여있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것이다. 즉 스테이킹 물량을 이제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활용하도록 풀어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테이킹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이더리움의 가격 변동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어지는 우리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